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0월 13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한 1%대를 넘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4%대 반등이 나왔죠. 반면에 코스피 시장도 반등을 좀 잘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등의 힘은 좀 1%를 넘기지를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시장입니다. 그래도 제 만들어졌던 음봉 캔들을 좀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죠. LNF와 세로닉스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는 세로닉스 좀 대응을 하려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좀 매매를 못했어요. 그리고 LNF를 좀 매매를 했는데, 제가 완전 쫄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아쉬운 매매가 좀 되면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자, 세로닉스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제가 이 종목 오늘 대응을 좀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보시다시피 파동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연장 파동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에 지금 연장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하다가 윗골이 달려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격상으로 너무 높은 구간이라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장 대응을 하면서 종목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시초가의 아래쪽으로 좀 흔들면서 움직이다가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자,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사실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좀 가격상으로 너무 일봉상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선뜻 손이 나가질 않아서 이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요렇게 조정 구간 줄 때 사실 이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여기서도 또 매매를 못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를 놓치면서 결국엔 이 수익 구간을 전혀 뭐 내지를 못했죠. 자, 세로닉스가 LNF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세로닉스가 대장주로 좀 움직였지만 LNF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움직였습니다. 자, LNF도 굉장히 가격상으로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죠. 그래서 너무 높은 구간이라 사실 이 종목도 좀 부담스러웠고, 거래 대금이 아침에 장중에 그렇게 강하게 터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게 조금 약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아쉽게 이거를 잘 잡았거든요. 예, 세로닉스 상승 나오는 걸 보고 LNF도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정도 구간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홀딩을 잘 했으면 이거를 충분히 뭐 이런 구간까지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이런 구간이 한 4, 5%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제 분할로 뭐 충분히 수익 챙기고 마무리할 수 있었을 종목인데 여기서 그냥 작게 수익 내고 마무리를 해버리면서 이 수익을 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LNF를 완전 쫄보 매매를 하면서 제가 좀 스스로한테 매매에 실망을 하면서 그냥 오늘 매매는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자, LNF 매매 체결 내역을 좀 보면 자, 여기 있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어이없는 쫄보 매매를 했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조금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데 이제 돌파 나올 때도 전부 다 제가 매매하면서 다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대응을 하죠. 여기도 돌파할 때, 여기도 돌파할 때. 자, 여기서도 돌파할 때 대응을 했는데 오늘은 완전 쫄보 매매로 매매를 좀 망쳤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매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았죠. 바로 특징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와 세로닉스가 시장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요. 자, 세로닉스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로닉스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자, 세로닉스는 말씀드렸다시피 3차 파동 이상 4차 파동, 연장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굉장히 가격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굉장히 짙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뭐 대장주로 상한가로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트리면서 역사상 신고가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 대장주 주도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고 오늘 세로닉스와 LNF와 더불어 또 첨보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자, 첨보는 첨가제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응급제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나노신소재가 오늘 간만에 또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장대 항복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움직였죠. 이렇듯 제가 한 7월 중순께쯤에 2차전지 배터리 이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가 이제 이 LNF가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해서 보유를 했다면 이 종목 수익 진짜 괜찮았겠죠. 벌써 한 68%, 88%네요. 88% 정도가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LNF도 높은 구간까지 너무 가격이 이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이고 주도주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좋지만 대응을 하더라도 항상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이평성도 각도가 너무 섰죠. 이런 경우는 물론 지지도 잘 일어나긴 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나노 CMS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제가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61선 첫 자리에 이 종목 대응을 하려고 사실 제가 보고 있고 뽑아놨던 종목입니다. 자, 61선 첫 자리를 어제 닫죠. 어제 닫는데 어제 제가 매수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빠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차례 좀 더 떨어진다면 1차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바로 반등이 나와버렸죠. 이게 61선 첫 자리이면서 이런 돌파된 전고점 자리 지지하는 구간이라 이거는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노 CMS가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 대장주 주도주급으로 테마주로 좀 상승이 나왔던 거는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테마주 중에서도 주도주 대장주로 그리고 대형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주도를 했던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주도주격이면은 61선, 121선 첫 자리 매매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은 이 사면 램프 관련한 종목이에요. 세계 최초 코로나 사면 램프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이 사면 램프가 양산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이슈로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어제 이 종목이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장 막판에 이렇게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이렇게 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고 어제 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더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했더니 오늘 갑자기 장 후반에 급등이 나와버리더니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들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고 좀 아쉬운 종목이 됐습니다. 자, LNF, 세로닉스와 더불어 나노 CMS 그 정도 좀 관심 종목으로 오늘 좀 봤고요. 특징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외에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볼 만한 특징주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고 바로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다행히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 하락에 대한 좀 걱정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을 거의 다 잡아먹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마감이 되면서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렇지만 거의 뭐 3분의 2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5일 전에 만들어졌던 4일 전에 만들어졌던 요런 이제 음봉 캔들의 이 몸통 자리를 다 감싸는 양봉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에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시작됐던 이 음봉 두 개의 캔들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여기 갭으로 무너졌던 자리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요 갭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서 갭을 메꾸는 모습이 나온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제 만들어진 음봉을 다 잡아먹고 좀 넘어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음봉 캔들의 요 몸통 시가 자리, 이 음봉의 이 시가 자리, 이런 자리까지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게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갭으로 죽었던 자리를 메꾼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오늘 시장이 조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강력한 상승 반전의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상승이 나와줘야 투심이 안정이 되면서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왔던 가장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 반등의 좀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환율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마이너스 수급이 잡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좀 해줬죠.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좀 누르는 분위기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에는 대부분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이제 상승 종목 수가 700 종목이 넘어가고 이 하락 종목 수가 한 168 종목 정도 되는 그래도 이제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300억 정도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에서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매수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여기 무너진 전저점 라인,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고서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종합 같은 경우도 이 3,000포인트가 가장 의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벽하게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오늘 시장 상승을 보면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대부분 상승이 나온 건 맞지만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이 주도주 섹터의 종목들을 제외를 한다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름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이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또 시장 하락 대비 뭐 강원랜드라든가 파라다이스, GKL 같은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11월 중순께 정도로 예상이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이 전환점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고 그 중에 일부 종목들은 뭐 공략을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올해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1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4분기를 넘어서 내년 1분기 때부터 또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분명히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급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시장 하락에서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런 종목들의 매기가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도 당연히 잘 봐야 되겠지만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도 아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종목들 좀 잘 공부해 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 구간에서 뭐 대외적인 악재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해소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가면서 시장 반등과 더불어 좀 잘 대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